안녕하십니까, 이충재입니다. 지난주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으로 나오기 위해 꿈틀거린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3월의 봄 기운을 많이 느끼고 계신지요? 코로나 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저희 사이 너머도 이 봄 소식만큼이나 우리 사회 개혁 과제들이 좀 훈훈한 이야기, 긍정적인 주제들이 많이 다뤄질 소망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정지강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계절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좋은 희망 아주 많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말 저희가 주제로 다뤘던 검찰개혁과제 먼 시간이 아니었는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났습니다. 예. 저는 그 예고된 그 결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임명을 잘못했지요. 그 윤석열이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무슨 큰 잘못된 권력에게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뒤집어 보니까 그 얘기는 결국 조직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말 한마디 또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검사로 쭉 살아오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 네. 일테면은 자기 후배 그 윤대진 검사 형 되는 사람 그 세무서장 그 윤우진 씨 그 비리 그 덮는데 일조했지요. 네. 또 그 지검장이 돼서는 그 이명박 시대에 해외 재산 다 환수하겠다. 굉장히 아주 큰 소리 쳤고 또 조직도 크게 꾸려왔지만은 결국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푼이나 찾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못된 그 임명이었는데 이제라도 이제 후임 검찰총장은 그 검사면 검사 또 다른 그 부분에서 사람을 선임한다면 그 사람이 그 쭉 살아왔던 네. 그 전반을 그렇게 다 살펴보고 그렇고 임명을 해야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네. 오늘 대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사법개혁으로 잡았습니다. 정 목사님 보실 때 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지 마정물 발언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제를 꼭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지난달 4일인가요? 2월 4일 날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네.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를 밟았지요. 예. 그 얘기는 그동안에 이 판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파면한다거나 해임한다거나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기껏해야 아주 그 솜방망이 경징계 정도 그런 걸로 그냥 그 처리하고 말았는데요. 네. 그 이번에 그 좀 탄핵당한 그 임성근 그 부산고법 부장인가요? 네, 부장판사입니다. 예, 부장판사. 네. 이 사람은 그 헌법을 유린한 거죠. 재판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그 위배했기 때문에 아마 본보기로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탄핵이 그 갖는 그 의미, 정말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법원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그 법원으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쭉 좀 찾아보았으면 좋았겠는데. 네. 아마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국회에서 그런 탄핵 논의가 되는 걸 알고. 네. 지난해 아마 그 대법원장을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좀 그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그런 면담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이 되고 나서 자기가
대법원장에게 이럴 줄 알고 미리 사표를 냈는데 네. 뭐 대법원장이 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면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로부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런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녹취를 이렇게 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면담을 하면서 그걸 몰래 녹음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우리로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걸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보복성으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까버렸다 하는 그 심리, 네. 그 인간성 이런 부분이 저는 더군다나 임성근 부장판사 정도면은 그 고위법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고위법관 또 거짓말을 뭐 어쨌든 간에 했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의 그 민낯 이게 오늘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유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 한번 주제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한 네. 겁니다. 소위 법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양심의 보루 또는 사회적 지도층이라는 이제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현재 가짜 뉴스 문제도 그렇고 거짓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거짓의 최초 발설자에 대한 뭐 징계례도 좋고 어떤 그거에 대한 사회적 처분의 방식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불감증인데 제가 보기에는 양심과 진실을 갖고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이게 또 큰 사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뭐 좀 이렇게 반증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네. 최근에 한 언론기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6년 동안 네. 그 전국 그 법원 및 그 부속기관 한 80여 군데 된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 기관에서 구입한 그 구매 자료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네. 이런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네. 그 분석 결과 전체의 한 56.8, 한 57% 네. 가까이를 수의 계약으로 다 체결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수의 계약이 뭐 특별히 문제인가요? 예. 뭐 수의 계약 할 수 있지요. 네.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원래 이 공공기관의 이 구매 그 법에 의하면은 저 집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네. 그 구매 대금이 5,500만 원이 네. 넘으면 네. 그걸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그렇습니다. 명시가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요거를 좀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네. 5,500만 원이 넘으면 그거를 두 개로 쪼갠다든지 네. 아니면 세 개로 쪼갠다든지 네. 해서 네. 다 5,500만 원 그 미만의 금액으로 이렇게 수의 계약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도록 그렇지요. 만들었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수의 계약하는 뭐 애들 말로 얘기하면 꼼수를 그렇게 썼다는 것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우위법, 탈법, 심지어는 불법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 네. 그 기관의 그런 그 분석 자료 결과 보고입니다. 그 네. 기사. 예. 이걸 그저 내로남불이라고 할 문제도 아니고 도덕 불감증인데 구조적,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 방식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나와야지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좀 네. 드리자면 네네. 그 2017년, 18년도 이 시기에 그 수원지법을 비롯해서 각급 지법 그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는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집기 구매 대금이 한 뭐 8천여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 5,500만 원 넘어갔군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5,500만 원 규정을 넘어가니까 그런 어떤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둘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이제 구매를 했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공문서 위조는 이게 큰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하면서까지 그런 그 위법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그 사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에게 그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네, 굉장히 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네. 이제 지금은 빵 한 조각 훔쳤다고 이렇게 감옥에 넣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2015년에 네. 그게 위헌이다 하는 판결 이후에 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그렇게 그 작은 그 잘못에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 법원 스스로가 네. 하는 그런 탈법이나 그 불법에는 그 참 무감각한 예.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저도 그 지금 빵 한 조각 이야기를 하시니까 최근에 사임한 전 부산지법 김태기 부장판사죠. 그 대법원장에 보내는 편집글이 또 SNS를 통해서 많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편견이 있어 보인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요.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좀 개선해야 될 사회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전혀 위배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것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지금 한 50대 중반이 뭐 좀 되는 네. 어떻게 보면 그 법원의 중견 간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어떻게 이런 분이 인식이 이 정도일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전국 법관 회의가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홍위병이다. 아유, 표현이 지나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썼고 또 임성근 그 부장판사의 그 이 재판 관여. 네. 그래서 탄핵에까지 이른 이 사건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네. 그거 조언한 건데 그 인식이 이게 완전히 일방적이라는 거죠. 네. 돌아가서 네. 무슨 주택 거래제라든지 네. 1가구 1주택 원칙 네. 또 토지 공개념 예. 뭐 지난번에 또 여당 대표가 말했던 이익 공유제 예. 뭐 이런 것들을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네. 이렇게 맹공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인가. 네. 어떻게 이렇게 시대 정신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네. 이런 분이 그동안에 또 그 숱한 재판을 했을 텐데 네. 그 재판 판결이 과연 바르게 그게 판결되어졌을까.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굉장히 좀 착잡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법개혁 과제 다루고 있는 사이 넘어 저희는 예수정신에 입각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처방을 마련하는 대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대담